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무조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재 마스터TV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연일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가 일터에서 일하는 도중이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이럴 때 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의 경우가 아닌 교통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상 사유가 있는 재해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무조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엄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공단이 범죄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이 불승인 또는 부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인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공단 지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빨간색 정지 신호를 보고 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에 이 가해 차량이 후면 추돌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처럼 음주운전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라면 사고의 원인이나 도로 상황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공단 지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산재 승인이 되는 예외 상황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네, 그렇죠.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예외 상황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비록 중앙선 침범행위라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망인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서 교육에 참석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산재가 안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문헌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 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여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요. 망인이 근무지로부터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업무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혈액 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 행위의 그 범위에 속하는지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과 원심은 이 문헌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어 처벌되는 모든 범죄 행위로 바라보며 이러한 행위에 의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한 반면에 이 대법원은 단지 중앙선 침범의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보아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한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취지와 역할을 생각하면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해야 하지만, 이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이 범죄 행위를 특별히 규정해서 이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취지는 이 범죄 행위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재해는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법적인 처벌을 받는 행위를 국가 제도권 내의 다른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 법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단과 원심 판단의 근거 논리와 같이 이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 그 자체만을 근거로 이러한 교통사고를 이 범죄 행위로 단정해서 업무상 재해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이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로, 즉 범죄 행위를 고의 자해 행위와 연이어서 병렬적으로 표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니까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식이 아닌, 적어도 고의 이 자해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와 목적인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의 방지, 그리고 교통재해 예방의 목적은 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산재보험법의 1차적인 목적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마치 공장 내에서 취급하는 기계, 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법 위반은 곧 범죄 행위이므로 이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에 이르는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의 내용은 매우 의미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나 출장 중 교통사고에 대해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재해의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하여 신청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